네, 안녕하세요. 안수바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이제 그 헤드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사운드가 이게 음향과학 쪽이긴 한데 제가 볼 때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상을 보잖아요. 한 서너 명이 앉아서 영상을 본다, 찍은 걸 본다. 그럼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보이는 게 비슷하니까. 물론 그 보이는 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또 약간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여자 배우의 심리를 본다든지, 어떤 사람은 그 여배우의 옷차림을 본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남자 배우의 어떤 감정을 본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그 배우 말고 그 배경의 어떤 그림, 풍경을 본다든지, 혹은 어떤 사람은 오게티, 영상에서 오게티를 본다든지,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영상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하나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사운드는 과연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 기록되는 데이터가 있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틀고 어떻게 듣고에 따라서 전부 다 소리가 다르게 들립니다. 헤드폰 특히. 어떤 소리를 녹음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소리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듣고 소리가 왜 이리 작지? 어떤 사람은 소리가 왜 이리 크지? 어떤 사람은 이게 저음이 강하네? 어떤 사람은 소리가 왜 이리 깡깡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헤드폰 탓도 있고, 일단 헤드폰이 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소리를 듣고 있는 환경, 지금 소리가 주변부가 조용한지 시끄러운지, 울리는 공간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운 공간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기분이 지금 우울한지 즐거운지, 혹은 침착한지,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편인지, 소리가 아주 커야지 좀 크게 듣는 편인지, 좀 소리에 예민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따라 소리를 다 다르게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리가 심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또 현장에서, 영화 현장에서는 찍으면은 영상을 다 같이 보잖아요. 그럼, 저기 잘못돼서 다시 찍자 그러는데 소리는 녹음기사가 주로 듣고 있고, 뭐 보통 연출자에게 이제 모니터링을 던져주긴 하는데 연출자는 연기 보느라고, 소리를 대사만 들리면 일단 잘 몰라요. 그러니까 소리가 얼마만큼 시끄러운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녹음기사가 그런 걸 다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소리는 듣는 사람도 현장에서 많이 없을 뿐더러 그 소리가 지금 어떤지 상태에서 어떤 경우에는 녹음기사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녹음기사도 순간적으로 판단을 못 내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소리와 지금 이제 배우 목소리가 제대로 수음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외부 소음하고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믹싱실에 갔을 때 이게 어떻게 처리될 건지에 대한 불확실함, 그 다음에 일단 이 현장 소음들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 안 하고 갔을 때 어떤 나타날 수 있는 후과,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배우 목소리가 특징이 많아요. 배우들마다. 심지어는 마이크가 있죠. 지금 현재 제가 마이크를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NKH50, 416P, 60P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게 NKH50을 유난히 좋아하는 이유는 소리도 좋고 부드럽고 그렇지만은 전향 처리, 실내에서 전향 처리도 좋고 실내에서 편리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이게 제 기준에서 이제 어떤 음향 밸런스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마이크예요. 그 이유는 여기 마이크의 패드가 스위치가 2개가 있긴 하지만 기껏해야 로우컷 하나하고 마이너스 10dB 패드예요. 마이너스 10dB는 잘 쓸 일도 없고 로우컷은 걸어뒀나? 예, 걸어둔 것 같아요. 근데 저음 능력이 워낙 강한 마이크라 이게 로우컷을 좀 걸어두면 쓰기가 좀 좋거든요. 음향 밸런스 기준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416이 사실은 살짝 좀 밝은 마이크예요. 밝은 마이크. 아주 밝은 건 아니고 살짝 밝은데 이 밝은 게 우리가 이제 여기 스폰지를 끼우잖아요.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블림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소리가 약간 죽게 돼 있어요. 담요 얇은 거 뒤집어 쓴 것처럼. 근데 이 블림프 안에 밖에다가 또 게트를 씌우잖아요. 소음. 그럼 소리가 더 죽어요. 416조차도 그때부터는 이제 소리 약간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시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60은 스위치가 3개가 있는데 저음 능력을 주기는 그 로우컷,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0dB 패드, 외부에서 아주 큰 소리가 들어올 때 감시를 하는 마이너스 10dB 패드가 있고 나머지 하나가 하이 프리퀀시 부스트 기능인데 이 기능이 어떤 거냐면 이제 고음 쪽이 있잖아요. 이제 이게 봄통 안에 들어가고 게트를 뒤집어 쓰면 소리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고음
부스트 기능을 통해 가지고 소리를 좀 밝게 해 놓으면 이제 이게 주권 소리하고 보상이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위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간적으로 이게 마이크가 저는 60을 스위치 조작해 놓은 걸 마이크를 항상 이렇게 넣어 다녀요. 꺼내질 않고. 근데 이걸 만약에 이 마이크를 똑같은 마이크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이크를 세팅을 했는데 이게 부음통에 어떻게 넣어야 될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게 세팅을 또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 번거로움도 있고 소리가 좀 달라지고. 사실 이게 제가 이 하이 프리퀀시 부스트 기능을 요즘에는 별로 안 좋아해요. 예전에는 좀 쓰긴 썼는데 명료도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전체적으로 음향 밸런스가 소리가 너무 깜깜해지고 좀 약간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쓰는데, 그래서 저 실내에서 MKH50 음향 밸런스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이 기준으로만 판단을 하거든요. 외부에서 다른 소리도 들어올 때. 그런데 어떤 배우가 소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거 뭐 때문이지? 뭐 때문이지? 싶어가지고 마이크 세팅을 보니까 프리퀀시 부스트 기능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죽이니까 그나마 이제 그 배우 특성, 그 목소리 특성이 좀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음부가 강한 배우가 있고, 또 약간 좀 코맹맹이 소리 비슷한 소리가 나오는 배우가 있고, 발음을 입안으로 삼키는 배우가 있고, 또 뱉어내는 배우가 있고, 다양하거든요, 이게. 근데 순간적으로 어떤 순간에 저는 이게 마이크가 이상이 있나? 아니면 이게 배우가 발성이 이상이 있나라고 봤는데, 이상하다기보다 약간 그 일반적인 범주에서 밸런스가 살짝 무너지는 목소리였는데, 이게 이제 마이크 특성하고 헤드폰 특성하고 맞물려가지고 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그 배우한테 혹시나 실례될까 싶어가지고 다음에 좀 지나가지 미안하다, 이거는 이게 이 마이크 특성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거고, 당신 연기 목소리가 뭐 이상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약간 좀 그런 말을 현장에서 하는 건 약간 신뢰되는 말이긴 해요. 근데 이게 직업적으로 어떻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서 제가 좀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그런 문제는 저도 좀 배우한테 혹시나 기분 나쁜 말일 수가 있으니까 좀 사과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헤드폰 문제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제일 처음에 썼던 헤드폰이 뭐였더라? 아무튼 헤드폰이 있고, 요즘 제가 쓰는 헤드폰이 MDR7506이에요. 현장에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헤드폰이고, 그리고 KRK6400이라는 헤드폰이에요. 예전에 이제 현장에서 7506이 고장이 나가지고 KRK KNS6400을 이제 급하게 조달해가지고 쓴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때 이제 약간 가벼운 충격을 받았죠. 저는 그때 쓸 때 이 소리가 어느 정도는 표준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소리가 굉장히 밝고 날카로운 느낌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배우 대사, 연기자의 대사를 좀 더 잘 들리게끔 해주고, 그 속에서 어떤 소음들, 그 주파수 대역, 고주파수 대역이겠죠. 주로 한 1K에서 3K 사이 그 소리하고 겹치는 소음을 잘 판단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소리가 굉장히 삭삭거리면서 바삭바삭거리면서 들려요. 이거 MDR7506은 이 헤드폰 말고 이거 들리고, 그게 또 그렇게 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사 목소리를 위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사하고 무슨 딱 소리가 들렸다든지, 아니면 윙 하고 배우 대사 주파수 영역에 다른 소음이 침범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배에서 뭐 꼬르륵 소리가 들릴 때 배고파서 들렸든지, 아니면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든지, 아니면 뭐 어떤 주위에서 뭐 탁한 소리가 또 들렸든지, 어떤 소음이 들어왔을 때 판단을 하게 해줘요. 그런 점에서 MDR7506은 괜찮아요. 현장에서 필드 레코딩 할 때 저는 이걸 지금도 쓰고 있는데, 불만도 물론 있죠. 이게 배우 목소리에 대해서 판단을 순간적으로 살짝 흐리게 해줄 때가 있어요. 날카롭게 하다 보니까 배우 목소리를 약간 깡깡하게 들리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밸런스가 좀 제가 보기에 약간 틀어진 헤드폰이 아닌가. 현장 동식 녹음용으로는 괜찮은데 경우에 따라 약간 밸런스에 대한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는 헤드폰이다라고 봐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퀄라이저를 안 만져요. 녹음기에 그 기능도 없을 뿐더러 기능이 있는 것도 있는데, 한번 만지기 시작하면 그 혼자서 붕대 잡고 하기도 번잡스럽고, 또 뭐 분면 데리고 나가더라도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일일이 그 이퀄라이저 만지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뛰어다니기 바쁘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퀄라이징을 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안 맞는 헤드폰이에요. 현장에서
캐주얼하게 배우 대사 목소리에 집중해서 현장 동시 녹음을 할 때는 나름 괜찮은 헤드폰이다. 배우 대사를 목소리를 잘 들리게 하고 그 주파수 대역의 소음들을 잘 판단하게 해주는 헤드폰이다. 내구성도 좋더라. 한 3년 정도, 2년 정도, 2, 3년 정도는 기본이고 뭐 더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한 2-3개 들고 다니는데 괜찮아요. 하나 고장나면 버리고, 예전에 수리해서 썼었어요. 뭐 아까워서 그랬는데 지나가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젖불이 또 일어나고 그러면은 현장에서 한쪽 귀만 들리면 판단이 흐려지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요. 또 이게 이게 녹음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잘 판단이 안 들기 때문에 항상 이제 헤드폰이 고장나서 바로 교체할 수 있는 헤드폰 하나 정도는 챙기고 다녀야 되겠죠. 그렇게 챙기고 다니고 있고, 지금도 현장에서 쓰고 있는데 때로는 살짝 불만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뭐 다른 녹음회사도 HD25 정도를 쓰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요거를 여러 개 들고 다니면서 쓰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KRK KNS 6400인데 쓰니까 이게 뭐 튀어나오죠.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와가지고 무슨 요다처럼 돼가지고 안 좋아요, 보기가. 그래가지고 여기 좁은 공간, 방이 아주 좁은 공간, 창고, 화장실, 혹은 택시 안, 자가 승용차 안에서 이렇게 동시녹음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벽면에 계속 부딪혀요. 이게 천장이나 벽에 부딪혀가지고 그 점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 외에는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예, 이게 괜찮은데 소리가 얘보다는 조금 더 밸런스가 좀 잡혀 있어요. 이 KRK KNS가 이게 모니터링 스피커 만드는 회사죠. 모니터 스피커 만드는 회사인데 헤드폰도 만들었는데 중립적이긴 중립적이에요. 음분리가 또 잘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가령 악기로 치면 여러 가지 악기들이 구분돼서 들리고 외부 소음하고 대사하고 살짝 구분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하나를 강조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쓰고는 싶은데 소리가 좀 약간 먹먹하다고 느낄 때가 배우 대사를 잘 들리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배우 대사보다는 전체적인 밸런스를 좋게 해놨기 때문에 믹싱 쪽에는 맞는데 현장용으로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다 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드폰으로 밖에서 들으면 외부 소리가 들어와요. 요 귀 속으로 완전히 차단이 안 되거든요. 제가 가진 어떤 헤드폰도 다 차단이 안 되는데 완전히는. 그리고 그 소리가 두둥 하고 들리는데 실제로 마이크로 수음되는 소리는 따당 하고 들리겠죠. 이게 구분이 약간 되는데, 근데 이게 마이크에 들리는 소리도 두둥 하고 또 들려버리면 이 실제 소리로 제가 귀로 바로 들어오는 소리하고 마이크를 통해서 수음되는 소리하고 헷갈려 가지고 상황 판단하는데 약간의 좀 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안 들리니까 답답하죠. 배우 대사가 좀 더 잘 들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MDR7506이 그런 데서 현실의 그 대사 목소리하고 그 헤드폰으로 들리는 대사 목소리하고 그 차별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배우 대사 목소리에 대해서. 근데 얘는 그런 점에서 살짝 아쉽다. 약간 겹쳐 들리는, 현실의 음하고 마이크 소리로 들어오는 음하고 겹쳐서 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는 저도 이게 그 뭐지, 마이크 헤드폰 고장났을 때 용으로 쓰려고 가지고도 다니기도 하고, 요즘은 그냥 이제 소리 비교 차원에서 좀 들어보기도 하고, 예전에는 믹싱할 때 가끔 썼었는데 요즘은 잘 안 쓰고 있습니다. 헤드폰의 기술적 성향으로 보면 얘가 차라리 MDR7506보다 낫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필드에서는 7506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헤드폰이 MDR ZX700이라고, 다행히 제가 찾아보니까,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저기 한 5만원, 6만원, 5만 몇천 원대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성향이 달라요. MDR706하고 MDR706의 필드용인데 얘는 약간 음악 듣는 용, 혹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가 좀 맞춰져 있어요. 고가는 아니지만 고가형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의 밸런스는 좀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집에서 들을 때는 녹음한 걸 들을 때 얘로 들어요. 그럼 소리가 좀 다르게 들리겠죠. 그리고 귀를 정상적으로 튜닝하는 용도로 좀 쓰는데, 요거로 듣다가 MDR706 들으면 소리가 너무 날카롭고 밝고 그래가지고 좀 듣기가 좀 이상해요. 좀 얘로 들으면. 근데 얘로 들으면 정상적으로 좀 이제 적당히 중저음이 특히 중저음이 좀 다소 이제 디테일함과 아주 세밀함은 떨어지겠지만 약간 뭉툭한 사운드에서라도 그래 잘 들어와요. 전체적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다만 이제 디테일한 해상력은 고가형 30만원짜리, 40만원짜리 헤드폰은 못 따라가는데, 그래도 어떤 밸런스는 가지고 가기 때문에 고장나더라도 버릴 수가 있고, 제가 한 3, 4년 썼는데,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고장도 안 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3.5 파이 잭이에요. 그래서 현장용으로 쓰기는 그래요. 현장에서는 이제 5.5 파이 굵은 걸 쓰잖아요. MDR706처럼 이렇게 굵은 걸 되어 있는데 얘는 3.5 파이예요. 연결해서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3.5 파이죠. 얘는 3.5 파이는 이제 가정용으로 좀 쓰기 위해서 제가 좀 이제 믹싱할 때, 세밀하게 믹싱할 때는 보통 얘로 많이 해요. 많이 하고, MDR706 절대 집에서는 안 쓰고. 그러니까 밸런스, 왜냐하면 귀라는 게 우리가 어떤 소리에 맞춰지잖아요. MDR706에 계속 귀가 맞춰주게 되면 그게 기준점이 돼가지고 다른 헤드폰은 먹먹하게 들리고 뭐 저음을 강조한 것도 아닌데 저음을 강조한 것처럼 들리고 얘는 살짝 중음이 좀 약간 강조된 텅텅거리는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아무튼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서는 안 되는데 밸런스 잡힌 헤드폰을 써야 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 용도의 그 대사 다이얼로그 모니터링 때문에 MDR706의 장점들을 좀 활용할 필요는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독립영화 뭐 단편영화 그냥 아주 작은 규모로 회차당 한 100만 원 이하 한 뭐 100만 원 이하로 아주 짧게 찍는 그런 작품들에서 동시 녹음하는데 헤드폰을 두 개, MDR706하고 ZX700하고 두 개를 해라. ZX700이 가격이 저렴하니까 5만 원 몇천 원 하고 MDR706이 절반도 안 되니까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하나 가지고 있으라고, 가지고 계시라고 권하고 싶고. 근데 한 개만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는 현장용으로는 괜찮은데, 뭐, 녹음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 정도 확인하는 용도로는 괜찮은데, 이거 가지고 뭐 편집하고 그러지 마시라. MDR706 가지고 편집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제 모니터 스피커 같은 거 하나 구입하시든지, 그거 좀 비싸더라고요. 한 5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40만원짜리도 있는데, 저는 그냥 싼 헤드폰으로, 싼 스피커로 하다가 헤드폰으로 좀 마무리를 하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단편, 아주 짧은 단편을 제가 믹싱하다 보니까 그 이상의 어떤 큰 거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비싼 모니터 헤드폰을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 제가 썼던 게, 오디오 테크니카 ATH-M30X라는 걸 썼었어요. 그 오디오 테크니카 또 다른 걸 하나 썼었는데 그거는 저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못 쓰겠고 M30X는 보컬 모니터링용인데 M40X, M50X라고 있어요. M30X가 약간 좀 가격이 한 8, 9만 원대고 M40X가 한 13만 원, M50X가 15만 원 넘어갔었는데 M30X는 제가 소리를 좀 좋아했어요. 그 소리를. 약간 결이 살짝 거친 느낌이 있지만 밸런스가 상당히 좋고 보컬이 잘 들리더라고요. 대사가 잘 들리고 MDR706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보컬에 대한 게 날카롭지가 않아가지고 귀를 따갑게 하지도 않으면서 잘 들리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내구성이 안 좋아가지고 1년 사이에 3개가 망가졌습니다. 여기 젖불이나 이런 게 나가지고.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한 1년 6개월 동안 뭐 3개가 고장나니까 제가 답이 없죠. 그래서 이제 다 처리를 버릴 건 버리고 뭐 어디 저렴하게 팔 건 팔고 해가지고 다 처리를 했는데 확실히 헤드폰은 소니가 내구성 하나는 좋은 것 같아요. 그 밸런스 문제는 또 약간 다른 문제긴 한데 어쨌든 그 용도에 맞게끔 우리가 구입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저는 그 헤드폰 연출점 뭐 헤드폰 한 2개, 그 다음에 MDR706 한 2개,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KRK 요 헤드폰 하나 정도 또 오래 나가 있을 때는 하나 정도 챙겨 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헤드폰 하나만 들고 나가가지고 그 헤드폰이 고장 나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아기 때였죠. 그럴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현장에 또 누가 헤드폰 갖다 줘가지고 그나마 좀 작업을 했었는데 헤드폰은 꼭 여벌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여벌이 없을 경우에 문제 생기면 그 이제 모니터링을 즉시적으로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녹음되고 있는지를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걱정되고 막 그런데 실제로 또 뚜껑을 열어보면 핸들링 노이즈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붐 때 케이블 따닥거리는 소리, 혹은 마이크 드득거리는 소리, 또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잡음들, 붐 때 만지는 드득드득 하는 소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모니터링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운드 한번 잘못되면 특히 대사 부분을 사운드를 잘못했다 그러면 나중에 후시 녹음하게 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비용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연출자 이쪽에서 편집자 이쪽에서 부담스러운데 동시 녹음이 그만큼 잘해줘야 되는데 일단 장비를 그만큼 여부를 다 챙겨 가야 됩니다. 마이크, 붐대 모든 것을 한 개씩 더는 항상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차가 없으니까 차가 없을 때는 그걸 다 짊어지고 다니는데 차에 있으니까 좀 편한 점이 있어요. 여벌 장비도 항상 차에 다 실려 있으니까 하다못해 이제 농기가 순간 오작동을 일으키더라도 다른 농기로 변경을 하면 되고 마이크도 한 서너 개 가지고 다니니까 뭐 변경해서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이제 농기사들이 자기 장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지 대응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항상 여벌을 가지고 다니면은 그 문제가 생겼던 장비를 빼버리고 다른 새 장비를 투입하면 되니까요. 헤드폰 이야기를 했군요. 예. 헤드폰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연출자 헤드폰은 사실 뭐 NDR7506 요걸 줘도 되고 예산 독립영화에서 뭐 따로 이제 고장나도 또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게 제작부에서. 그럴 때는 제가 같은 경우 성능 좀 가성비 좋은 거 좀 한 두어 개 들고 다니면서 드리기도 하고, 예, 돈 많이 주면 뭐 이것만 드리겠습니까?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헤드폰 드리죠. 연출자한테. 돈을 안 주니까 그렇지. 예, 오늘 이 정도로 할게요.